당신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나요? 침착하고 친절하며 절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공감 능력, 인내심,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모든 것, 친절의 이미지와 자기 통제의 가면이 단지 환상, 더 나아가 위험한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외면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어둡고 잔혹한 모습. 그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며 당신이 없는 척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외면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지배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나요?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를 경멸한 적은요? 스스로의 기회를 망치거나 사랑해주는 사람을 밀어내거나 나중에조차 설명조차 어려운 선택을 한 적은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아마 그것은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밀어넣은, 심지어 자신에게도 감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삶의 저자라고 믿지만 실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억압되고 방치된 그 부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차가운 철학적 논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이고 거울이며 당신과의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고백할 엄두도 못 냈던 생각들에 숨이 막혔던 적이 있다면, 왜 똑같은 실수, 똑같은 반응, 똑같은 파괴적 패턴을 반복하는지 늘 궁금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자를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태어나고 왜 성장하며 당신이 그것을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과 마주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잘 들으세요. 만약 당신이 그림자와 맞서지 않는다면 그 그림자는 반드시 당신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이 그녀였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운명을 탓하게 되겠지만 진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적은 항상 당신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어두운 자아의 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나요? 그림자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는지요? 우리는 시작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성인 시절로도 청소년이로도 아닙니다. 진짜 시작, 즉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유년 시절에 당신의 그림자가 태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자연스러운 충동으로 가득 찬 아이입니다. 당신은 좌절할 때 울고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웃습니다. 당신은 즉흥적이고 거칠며 진짜입니다. 하지만 점차 주변의 어른들은 이런 행동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울지 마라. 착한 여자아이는 소리 지르지 않아. 목소리 낮춰. 눈물을 삼켜. 눈물을 삼켜. 그건 못생겼어. 행동 똑바로 해. 그리고 당신은 배웁니다. 어떤 감정들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그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묻고 질투하지 않는 척하고 욕망을 억누르며 아픔을 예의 바른 미소로 감춥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당신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페르소나, 좋은 아들, 좋은 딸, 모범적인 직원, 다정한 연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를 만들며 동시에 당신이 보기 싫어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윤익의 그림자는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한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결점만이 아니라 억눌려진 잠재력들, 당신의 정당한 분노, 창조적인 야망, 성적 욕망, 용기, 공격성,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 그러니까 사회가 강요한 틀에 맞지 않아서
벌어진 모든 부분이 그림자로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 지하실에 벌어졌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누를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억눌린 그림자가 당신의 통제할 수 없는 충동, 과장된 반응, 판단, 인간관계, 그리고 당신을 반의하는 내면의 목소리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마치 배고픈 짐승처럼 가두어두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낡은 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은 소수만이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숨기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들의 저장소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인간적이고 진짜이며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그림자는 결국 반드시 돌아올 방법을 찾습니다. 그림자가 돌아올 때, 그 틈을 찾아 마침내 나타날 때 거울 속에 보이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후회의 말을 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행동을 또다시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그림자가 단순한 조용한 위험만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그림자가 공감과 맥락, 격려를 받는다면 훨씬 더 끔찍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면요? 다음으로 우리는 그림자가 어떻게 순수한 잔혹함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왜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중에 선천적으로 악한 이들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만 어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고, 이런 생각은 위안을 줍니다. 당신과 괴물, 선한 시민과 범죄자, 모든 도덕적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과 당신 사이의 경계선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경계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깬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였습니다. 그는 현대 심리학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실험 중 하나인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971년 짐바르도는 범죄 경력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일반 대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교도관과 죄수. 실험의 목적은 교도소를 모해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지하실에서 단 6일 동안 벌어진 일은 끔찍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친절하고 지적이며 교육받은 젊은 남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죄수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고 모욕을 주었으며 죄수들의 수면을 빼앗고 신체적 및 도덕적 처벌을 가했습니다. 죄수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울며 훈련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원래 2주간 지속될 예정이었던 실험은 그보다 짧은 시간 내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짐바르도가 발견한 것은 악이 개인의 성격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이며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림자는 마스크 없이 드러날 공간을 찾습니다. 그 젊은 남자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잔인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그림자가 드러날 수 있게 되면서 잔인해진 것입니다. 외향적인 모습은 무너지고 남은 것은 억압된 부분,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짐바르도가 부른 루시퍼 효과, 천사가 악마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는 웅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허용으로 시작됩니다. 악의적인 댓글, 농담으로 가장한 모욕, 당신이 합리화하는 권력 남용.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은 방법을 찾고, 이러한 방법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장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탈 융과 필립 짐바르도는 함께 일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소름 끼치게 정밀하게 교차합니다. 융은 내면의 괴물을 만들어내는 억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짐바르도는 환경이 그 괴물들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허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인간에게 전체적인 초상을 드러냅니다. 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며 단지 작은 틈만 있으면 지배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알겠어. 개념은 이해했는데 내 그림자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너무 늦기 전에 어떤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을 명확히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생각보다 더 많이 여기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야만 그림자에게 지배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좀처럼 눈에 띄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주름이 구체적으로 변명 뒤에 숨은 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나만의 방식, 내 성격, 내 기질이라는 행동 속에 위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지나친 짜증, 더 당당하고 대담하며 자유로운 사람을 볼 때 저절로 드는 경멸,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냉혹한 판단, 이런 감정들은 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사이고 투영입니다. 윤이 설명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거의 항상 자신 안에서 억압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명확한 증상 자기 파괴다.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직전 한계든 프로젝트든 인생의 중요한 변화든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망쳐본 적이 있는가?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림자가 바로 이렇게 작동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면과 마주해야 하므로 그림자는 당신이 발전하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괴적일지라도 익숙한 곳에 머물게 하려 한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 상태에서 힘을 얻는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갈등을 만드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바로 그림자의 방식이다. 제어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가? 의미 없는 증오를 느끼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질투, 비판으로 감추려 하는 부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극단적인 감정 상태야말로 그림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것들은 부정되고 억눌린 당신의 일부가 가장 나쁜 방식으로 당신도 모르게 삶의 핸들을 잡으려고 절규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또한 당신이 너무 선해 보이려 애쓰거나 바르거나 영적인 혹은 평화로운 척할 때 쓰는 가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심해라. 지나친 덕행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충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일 수 있다. 참고 인내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분노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나치게 냉정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 자신의 집착과 필요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림자는 추한 것만이 아니라 진실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다. 내가 자신을 오로지 빛으로만 규정하면 할수록 어둠에 더 지배당하게 된다.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 너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면 가장 불편한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만약 내가 만들어낸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그림자를 가두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큰 환상, 내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을 깨자. 그리고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드러내자. 너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선하지 않으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 너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정말로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넌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으니 말이다. 친절하려 애쓰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이 친절함이란 내가 가장 잔혹한 자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가면, 갑옷에 불과하다면 어떻겠는가? 사회는 우리에게 착하다는 것이 분노하지 않는 것,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쳤다. 내 질문에 답해줘. 하지만 감정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의식의 지하실로 내려가 그곳에서 더 어둡고 더 부식성 있고 더 위험한 것으로 변형될 뿐이다. 당신은 시기를 멈춘 게 아니라 그저 그것을 비판적 의견이라고 부르도록 배운 것뿐이다. 권력을 원하는 마음도 멈춘 게 아니라 그저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포장하는 법을 익힌 것이다. 당신의 친절함은 어쩌면 길들여진 그림자일지 모른다. 칼륨은 인간의 깨달음이 밝은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온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무너진다. 자신의 어둠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 자신이 순수하고 정의로우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자부심 또한 그림자의 한 표현이다. 그 자부심은 한 가지 본질적인 사실을 숨긴다. 바로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안의 잔인함, 이기심, 오만, 경멸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당신은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단지 수동 공격적인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더 큰 인정을 받으면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지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기가 꺾인다. 이것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지는 않는다. 당신은 친절하지만 어쩌면 단지 수동 공격적인 것일 뿐이다. 당신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더 큰 인정을 받으면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지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기가 꺾인다. 이것이 당신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 만든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의 인간성을 부정할수록 그림자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내면의 악을 부정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에서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나옵니다. 이것이 심리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나머지는 판타지, 감정주 유치함에 불과하며 유치함이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면 내면이든 외면이든 파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나요? 당신이 당황해 하는 것, 타인에게서 판단하는 것, 침묵시키려는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바로 그곳, 정확히 바로 그곳에 가장 진짜인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자가 피할 수 없고 이미 작동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림자가 당신의 삶, 인간관계,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림자는 반드시 당신의 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작업이라 불리는 깊고 냉혹하며 해방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을 공감한다면 내 전자책 비욘드 더 섀도우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융의 핵심 개념을 해체해서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이 곧 파괴의 선고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보이길 원한다. 그것은 들리길 원한다. 그것은 통합되길 원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 결국 그게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칼 융은 이 과정을 통합이라고 불렀고 이는 결코 단순하거나 편안한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정신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뛰어들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두려움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그 내용을 힘, 자각, 그리고 자유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이름이 있다. 바로 섀도우 워크이며 이것은 매우 정직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순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충동을 판단 없이 도덕적 잣대 없이 자기 연민 없이 인식해야 한다. 질투를 느끼는가 인정하라. 당신을 모욕한 사람이 실패할 때 쾌감을 느끼는가 받아들여라. 누군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든 적 있는가 인정하라.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지배하지만 마주한 것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섀도우 저널이다. 바로 섀도우 저널이다. 종이와 펜을 집어들거나 빈 파일을 열고 검열이나 여과 없이 써라. 절대 입 밖에 내지 못할 생각에 목소리를 실어라.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라. 맞다. 불편할 것이다. 네. 당신은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당신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림자는 묻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자신의 감정적 방아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나요? 누구를 판단하나요? 누구를 판단하나요? 무엇이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나요? 이러한 반응들은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내쫓으려는 시도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자신의 감정적 방아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나요? 누구를 판단하나요? 무엇이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나요? 이러한 반응들은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내쫓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보다 남을 비난하는 모습에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보고 너의 말을 듣는다. 너는 나의 일부이지만 내 삶을 조종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포용하는 간단한 태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을 자각으로, 분노를 힘으로, 불안을 명확함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값싼 자기개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여정입니다. 자신의 진실이라는 불길을 건너 완전한 모습으로 더욱 진정성 있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 특히 두려움을 주는 것을 마스터하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해도 아직도 한 가지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림자와 마주하고 심연으로 뛰어들며 상처를 드러내는 모든 과정은 결국 한계점에 이르게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변화의 고통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고통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다음이자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는 그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고 그곳에서 당신은 일생 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것 속에야말로 유일한 탈출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착하고 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의 가면을 썼죠.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부끄러운 것은 숨겼으며 추한 것은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행동, 두려움, 그리고 조용한 결정들 속에 더욱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당신이 불운이라 여긴 일들, 자기 파괴, 운명이라고만 여겼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한 내면의 일부가 이끌어온 결과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회피하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똑바로 들여다보세요. 바로 거기에 포탈, 즉 열쇠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끝이 아니라 건너야 할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태어나는 비옥한 땅은 이곳에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얕은 자유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충동, 자동적인 패턴, 자신도 모르는 반복의 노예가 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무언가가 영원히 바뀐다. 더 이상 스스로를 반의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완전히 본다. 빛과 어둠, 연약함과 힘, 자신을 전부 들여다보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도 아픔도 트라우마도 가면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착 지점이 아니다. 계속되는 작업이다. 그림자는 살아있고 다시 돌아와 시험하고 방심할 틈을 노린다. 그래서 자각의 길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늘 경계하고 관찰하며 마치 신전을 돌보듯
자기의 정신을 돌보아야 한다. 마음을 놓으면 또다시 인생이 그림자에게 장악당하고 실패, 불운, 운명이라며 또다시 탓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스스로와 약속을 맺어보세요. 정직함과 용기, 책임감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글을 쓰고 당신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에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가요? 어떤 감정이나 욕망, 충동을 느끼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빛이 많아질수록 어둠은 당신을 덜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것이 지금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자각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 제 질문에도 답해주세요. 답변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